달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캐릭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재판정이죠. 네. 재판정에서는 도대체 왜 웃은 건지. 전용 작가님께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죠. 돼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예. 생각하셨을 거예요. 블로그엔 아직 안 쓰셨죠? 네. 아, 요거 하신 다음에 쓰세요. 아니 뭐 안 쓸 생각인데 아, 예. 어떤 분들은 나사가 풀린 게 아니냐, 아하. 아니면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아니냐. 너무 이제 그 예. 구치소에서 있는 기간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유진용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권력이 있을 때와 권력이 없을 때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당 대표 시절에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낮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라도 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시절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강했던 유신 권력의 이 큰 영예로서의 자신을 대접해 주는 준비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일 때 그 앞에서 어쨌든 장관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예.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재판정에서는 뭐 노태강 국장은 뭐 좋은 사람이고 절대로 참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 당신이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당신의 태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풍기면서 피식하고 웃은 거죠. 일종의 그 유진용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비웃음.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한 인간과 내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비웃음을 보낸 거죠. 야. 아, 이해를 하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 역시 빠르시네요. 그리고 그런 거죠. 유준용. 네. 너야말로 내가 평생 싫어했던 배신자의 전형이야. 평소에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유진용 예. 장관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좀 한 스타일인가 봐요. 유준용 장관. 그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그분은 양정철 전 이제 비서관하고 이른바 배째라 이 설전이 노무현 전 정부 때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거였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예. 갑자기는 안 나지만 양정철 그 당시에 비서관이 뭘 요구를 했어요. 그 인사 요구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러면서 와. 그러면은 뭐 배째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야. 잘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또 보수층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히 세월호 때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전 결기가 대통령이 있는 분이네. 레이저를 드디어 이제 정확하게 쏘았죠. 그러니까 이제 북경 출장을 갔을 때 현직 장관을 경질해 버렸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뭐 비례나 무례를 떠나가지고 진짜 너무 심했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면요. 전자결제를 해버린. 그렇죠. 아, 근데 문체부 직원들 내에서는 네. 가장 신망받고 존경받는 장관이었다. 그 내부 승진 케이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그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의 예. 자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정권의 성격이 진보든 보수든 개의치 않고 당연하죠. 나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네.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관여하게 그럼요.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료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공무원 이미지, 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럼요. 관료들이 네.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관료들이 줄 하나를 긋는 것과 토시 하나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세죠. 세죠. 예, 네. 테크노크라트. 네? 테크노크라트. 뷰로크라트 아니에요? 그래요? 뷰로크라트. 아, 근데 잘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아니요, 제가 좀 무식해요, 그냥.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 관료들이 테크노크라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걸 넘어서야죠. 근데 관료들이. 자신들이 아주 이 그 세련된 네. 기능인으로서의 최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뷰로크라시가 사실은 이 관료주의가 예, 관료주의. 어떤 경우든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일본은 반석이 됐죠. 일본은 그게 더 세잖아요. 아, 말도 못하게 세죠. 그리고 일본의 그 관료들은 일본의 성장, 특히 일본이 이제 패전 이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예. 일본 관료들의 강직함과 유능함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한번 재경부 관료들이 네. 그 민주노동당에 있을 당시에 네.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봐라. 네. 우리 손 하나 건들 수 있는지.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것도 특히 아주 틀린 재경부는 말은 아닐 거예요. 재경부는 더 강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경제를 예전에는 담당하는 이제 그 경제기획원이라서 EPB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갔었죠. 아.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고도 성장에 견인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에 매우 유능하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넘쳐났던 관료들이었던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그들만의 권력을 매우 공고하고 매우 치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웃었어요? 아, 이건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데. 무슨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이 방송하는 변호사들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딱 끊어야지. 그 기사를 모든 청취자들이 다 봤을까요? 그 상황을 먼저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윤진용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예, 윤진용 문체부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윤진용 장관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그 적은 거 좀 줘봐 이렇게 된 거예요. 줘봐 이렇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반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제 사실 좀 쉽게 보기 힘든 장면. 증인과 변호사가 한 번 붙었어요. 조바 요런데 요를 좀 요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바로 반말하지 말라 그러고 또 이쪽에서 윤영 장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도 뭐 김기춘 실장 그 청문회 때 안 나가게 뒤통수 후려칠까봐 안 나갔다고 하신 양반인데. 거기도 이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좀 본인의 뭐 혐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 내용인데 그걸 싸우는 걸 보고 빵 터진 거예요. 이걸 왜 웃었을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왜 웃었는지 이걸 어떻게. 같은 기사를 봐도 마치 현장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장세는 아니었죠. 아, 전 아니죠. 계좌 추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모르냐면 왜 웃었는지?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모르지만 그래도 아니, 변호사 많이 봤으니까 아니, 제가 상황을. 왜 모르냐면요. 이게 제가 뭐 이제 평론이라고 3년째 하는데 4년째 하는데 본도사도 아시겠지만 평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평론하고 백성원 부사가 삼선의원이 됐어요. 예. 이상한 짓을 해요. 예, 알지. 난 알아요. 왜? 그 고등학교 인간을 아니까. 그 예. 캐릭터를 아니까 여기서 백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이야. 제일 잘 맞춘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평론을 하려면 그 정치인들의 캐릭터를 이해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요 다음에 3부에 네.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와요. 전 전영욱 작가. 그렇죠. 전영욱 작가. 그분은 아시겠지. 예. 옆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예. 그 정도가 아니면 이러면서도 청취를 또 끌어올려요. 예. 3부를 포기하지 않게. 슬쩍. 그러니까 저는 그 캐릭터를 모르기 때문에 전 진짜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싸우는 상황이 좀 재밌긴 하네요. 아까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왜 예. 웃겨요? 그게 아니, 방청객이면- 지금 변호사 막 증인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면 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왜 웃겼을까요? 아니 눈빛을 보면 웃길 수도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아유, 근데 별로 이거는- 심각하지 않은데 심각한 척하면서 눈을 레이저 쏘는데 레이저는 내가 잘 쏘는데 그래 빵. 아니 그리고 어제 유진용 장관한테 레이저도 쐈어요. 오호. 그거 쏜 건 쏜 거고 요 상황에서는 그냥 또 빵 터진 거예요. 예.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한 판 붙은 걸 가지고 빵 터졌다. 이거는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 웃는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변호사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야 언니는 예.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비선 실세였나요? 아무튼 여기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기 참 좋아. 훅 보냈나 한 방에. 심각한
진짜 왜 웃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왜 언론에서 법정에서 느끼는 그거 볼 수 없었던 풍경 아니에요? 이런 법정에서 얘기는 스스로.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뭐 박 전 대통령이 자기가 봤었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으면 미소도 많이 짓고 있었다라는 예. 얘기도 하고 있었고 유진영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에 유 변호사가 뭐 큰 소리 쳐주니까 예. 웃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방청객이라 웃겼을 것 같아요. 변호사랑 증인이랑 싸우니까. 하지만 본인이 웃는 건 저는 이해 안 가요. 예. 자, 박미정님 그렇게 소설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이희준님 요즘 이 방송 때문에 외출을 못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히 세월호 때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박근혜 아주 전 이제 결기가 대통령이 있는 분이네. 레이저를 드디어 이제 정확하게 쏘았죠. 그러니까 이제 북경 출장을 갔을 때 현직 장관을 경질해 버렸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뭐 비례나 무례를 떠나가지고 진짜 너무 심했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면요. 전자결제를 해버린. 그렇죠. 아, 근데 문체부 직원들 내에서는 네. 가장 신망받고 존경받는 장관이었다. 그 내부 승진 케이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그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의 예. 기준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권력이 있을 때와 권력이 없을 때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당 대표 시절에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낮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라도 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시절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강했던 유신 권력의 이 큰 영예로서의 자신을 대접해 주는 준비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일 때 그 앞에서 어쨌든 장관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예. 말을 달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캐릭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재판정이죠. 네. 재판정에서는 도대체 왜 웃은 건지 전용 작가님께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죠? 돼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예. 생각하셨을 거예요. 블로그에는 아직 안 쓰셨죠? 네. 아, 요거 하신 다음에 쓰세요. 아니 뭐 안 쓸 생각인데 아, 예. 어떤 분들은 나사가 풀린 게 아니냐, 아하. 아니면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아니냐. 너무 이제 그 예. 구치소에서 있는 기간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유진용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평소에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유진용 네. 장관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좀 한 스타일인가 봐요, 유진용 장관. 그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그분은 양정철 전 이제 비서관하고 이른바 배째라 이 설전이 노무현 전 정부 때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거였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예. 갑자기는 안 나지만 양정철 그 당시에 비서관이 뭘 요구를 했어요. 그 인사 요구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배째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해갖고 잘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유진영 장관에 대해서는 또 보수층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했겠죠. 그러면서 재판정에서는 뭐 노태강 국장은 뭐 좋은 사람이고 절대로 참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 당신이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당신의 태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풍기면서 피식하고 웃은 거죠. 일종의 그 유진영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비웃음.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한 인간과 내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진영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비웃음을 보낸 거죠. 야, 아 이해를 하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 역시 빠르시네요. 그리고 그런 거죠. 유준용, 네. 너야말로 내가 평생 싫어했던 배신자의 전형이야.